오늘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형덕 시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업무 일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2일 시설관리공단 제2차 대상 사업 위수탁계획 보고 시 보시는 바와 같이 인력 증원 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현원 29명에 증원 36명, 감원 5명, 순중 인력 31명으로 2배 이상을 증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만합니다. 세상 어느 조직이 규모를 2배로, 그것도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늘리겠다고 나설 수 있을까요? 저는 진심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서를 통한 보고를 거부하고 곧바로 자치행정과에 찾아가 자치과장님과 인사 담당 팀장님을 만나서 이 심각한 상황을 단호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대체 집행부가 시설관리공단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건가? 공단이 제출한 인력 증원안을 들여다보기나 한 건가? 총회 인건비 등 시 예산 낭비 우려는 없는 건가? 속 터지는 심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 이후 공단 측에서는 수정된 조직 개편안을 들고 왔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당초 안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결국 최초 31명을 증원하겠다는 안에서 5명만 증원하겠다고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더 기가 막혔습니다. 실제로는 필수 요원 5명만 필요한 것임에도 31명을 전부 다 늘려놨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의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의회를 바보로 생각하지 않은 이상 정작 진짜 필요한 5명보다 6배 이상 많은 인력 증원안을 차마 꿈도 안 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최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을 당시 시 집행부는 70여 명의 공무원을 차출해 공단으로 보내겠다고 최대한 기존 인력을 전환 배치함으로써 총정원제와 총액 인건비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공단 설립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기존 시청 직원 중에서 파견 인력 몇 명을 제하고는 공단으로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공단 관리하고자 시청의 팀까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공단은 공단대로 완전히 새롭게 자기들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데 무슨 근거로 의회 질타를 받고 결국 31명에서 5명으로 줄일 것을 기존 인력의 2배가 넘는 인력을 새로 뽑겠다고 조직 개편안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까?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든 우리 시민들, 일자리 못 구해서 발 동동거리는 시민들이 이걸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총 정원과 총의 인건비 한도는 어떻게 방어할 것입니까? 결국 시청 직원들의 퇴직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1, 2년 안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연간 10억이 넘는 인건비를 12로 추가로 지출하려던 발상은 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시민이 분노하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에 묻지 말고 더불러가 증원 시도 사태, 시 집행부가 제대로 들여다보고 브레이크를 걸었다면 이런 개편안을 의회에 들고 오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뒤늦게나마 자치행정과가 나서서 필수 인원 5명만 증원하기로 조정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인력을 2배 넘게 증원하려고 했던 시설관리공단이 과연 어떤 경영 성과를 얼마만큼 내는지 시민과 함께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수의계약 실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22년도부터 24년까지 3년간 수의계약은 총 574건, 139억 1,390만 원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전문업 건설업체 수는 총 146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그토록 관내업체 주문을 외우듯 집행부에 늘 주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내업체가 발주가 많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최근 3년간 모 업계 분야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건수와 액수 모두 관내업체 발주가 많습니다. 관내에는 옥상 방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관내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계약건도 관해로 발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도장, 습식, 방수, 석공 분야에서 특히 24년도에는 총 11건 계약 중 6건을 한 업체에게 몰아줬습니다. 8개 업체는 수주 건수가 0건입니다. 다음 지반 조성과 포장 공사업에서는 22년도 전체의 22%, 23년도에는 전체의 46.93%, 24년도에는 전체의 38.97%를 단 한 개 업체가 가져왔습니다. 해당 업체 14개 사업체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단 한 건도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하수도 설비공사를 보면 22년도에는 22건 중 한 개 업체에 6건을, 23년도에는 26건 중 한 개 업체에 8건을, 24년도에는 26건 중 2개 업체에 3건씩을 발주했습니다. 그 외 다수 업체는 계약서를 구경할 기회도 못 가진 채로 소외된 것입니다. 실내 건축 공사업에서는 22년도에 한 개 업체가 17건 중 9건, 무려 58.10%를 가져갔고 23년도에는 역시 한 개 업체가 23건 중 6건, 또 다른 한 개 업체가 6건을 가져갔습니다. 24년도에도 두 업체가 각각 총 29건 중 9건과 7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의 수의계약 발주 실태가 다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박형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동두천 경제는 정말 많이 힘든 상태 아시지 않겠습니까? 인구 감소와 상권 붕괴가 그냥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이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보려는 젊은 사업가들이 일감을 구하지 못해서 1년이 가도록 관공서 계약을 단 한 건도 따지 못해서 타 시골으로 영업장을 옮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모 업체의 계약 수주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그 업체는 수의와 입찰 등 계약 형태가 무관으로 업체의 형태에 상관없이 지난 3년간 총 68건에 무려 17억 8천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수의 계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의 자기 뜻대로에 따라 상대를 결정하도록 허용된 것이긴 합니다. 과업의 품질이 뛰어난 업체에 좀 더 기회가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결코 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한 번이라도 해봐야지 경험이 늘고 노하우가 쌓이고 일을 잘하는 기업으로 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예 기회조차 갖지 못하면 성장도 못합니다. 수의계약 일반 쏠림은 업계에 만연한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심화시켜서 건강한 관내업체 육성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절대 그럴 일은 없어야 하고 또 없을 것이지만 자칫 수의계약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은 오해와 억측을 불러올 우려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당부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개선책을 꼭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